아무래도 근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선거 운동인데 예. 선거 운동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문화 예술계가 어떻게 또 힘을 얹어 주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김홍국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나는 이번에도 진짜 총선 때 정말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우파 연예인들이 너무 겁을 먹고 좀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공감이 되긴 했습니다. 일단 우파 연예인이 예. 누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볼 그러니까 때. 이 마음속으로 자기가 이게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기다가 그래요? 심지어 진짜 뜨거운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뭐 다 아시겠지만 괜히 드러냈다가 쭉 봐왔지 않습니까? 아니 뭐 노사연 씨도 그렇고 뭐 이영애 씨도 그렇고 별거 한 것도 없어요. 무슨 자기가 무슨 뭐 발언을 한 것도 아니야.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상가집 한번 갔다가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후원 한번 했다가 또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그냥 한동훈 위원장은 밥 한 번 먹었다고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걸 딱 봤을 때 연예인들은 좌파들은 모르겠는데 우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야 내가 또 저거 봐라. 내가 또 한마디 했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연예계라는 건 네. 영화 예술을 다루는 거니까 훨씬 좀 다른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이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훨씬 더 개방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좀 구조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 영화판이면은 영화판에서 뭐 캐스팅을 하거나 어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로 감독이지 않습니까? 감독이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이 영화 감독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이쪽 좌파 성향의 감독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감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좌파적인 연예인들은 스스럼 없이 캐스팅을 할 거고 나와 다른 뭐 생각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은 좀 덜 쓸 거고 뭐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내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약간 어떤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배척한다거나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줬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가 잘해서 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좌파 연예인들 예를 들면 뭐 이원종 씨 같은 경우에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는 텔레비에 덜 나왔어요. 오히려. 근데 어느 순간 그 이재명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드러내고 나서부터 희한하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잘 나가 막 승승장구하고. 근데 그건 내가 좌파와 우파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확연히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르냐면 좌파는 좀 챙겨줘. 그러니까요. 근데 우파는 그게 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챙겨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없어 보이고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내가 정말 내 밥그릇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올바른 어떤 상식과 뭐 그런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으면 어떤 식으로라든 보답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본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목소리를 내줬는데 도와달라는 얘기 안 했어도 알아서 어떤 면으로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좌파는 동지가 역사의 주체거든요. 동지. 뜻을 같이 하는 동지야.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야. 좌파는 동지야. 동무. 우리는 이제 끝날 때 되면 술자리 끝나면 항상 어깨 동무를 걸고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함께 가는데. 그러니까 그 가는 거의 주체가 함께 가는 거야. 그 동지가 가는 건데. 맞네요. 우파는 개인이 가는 거더라고. 개인이 어떤 사회적 성취, 개인적 성취를 하고 이런 거니까. 네가 알아서 올라와라. 그런 거더라고. 그런 걸 그게 있네. 이게 참 진짜 그렇게 보면 이 좌파의 동지적인 그런 의미가 상당히 좋은 의미긴 한데 얘네들은 그걸 좀 나쁘게 써먹는 케이스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건 후진국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지가 왜냐하면
동지적 단결,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과 맞설 때 항상 힘을 보태야 되니까 이 단결, 연대 이런 걸 중시하는 건 보통 후진국이 그래요. 아, 보통 후진국에서. 근데 공산주의도 후진국에서 많이 나오니까. 후진국이니까. 근데 선진국에서는 자기가 뭘 잘해야 돼.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거는 능력주의. 다른 사람과 필요 없이 자기가 더 뭔가를 잘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개척해야 되니까 주체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좀 상황이 좀 요런 케이스는 좀 다른 게 도와준 거지 않습니까? 힘을 얹어주고 이 사람 이 정권 이 당이 잘 되도록 나를 희생해서 해준 거잖아. 그러면은 아니 인간적으로라도 뭔가 좀 맞아요. 해야 되는데 이럴라고 나 도와준 거예요? 이러고 내빼버리면 사람 막대기 가는 거죠. 그다음부터 누가 도와주겠냐 이거. 누가 내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목소리를 내주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우파 연예인계에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이다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거 때 한 칸 정해서 도장 찍어야 하는데 중도는 칸 사이에 도장 찍나요? 주변에 중도라고 애매하게 구는 사람들 확실히 이제는 2번 찍자 나라 팔아먹을. 아유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다님 말씀대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도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중도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효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뭐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대표님 그 좌파 그러니까 우파 연예인들은 좀 목소리를 더 내줬으면 좋겠고 좌파 연예인들 중에는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주사파 연예인이나 그런 연예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또 어떤 일을 했으며 주사파 얘기를 좀 한다면 그러니까 NL과 PD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86년, 87년이 되면 NL이 완전 석권합니다. NL이. 그래서 NL과 PD의 비율이 한 9대1 정도 돼요. 그리고 NL과 PD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NL은 조직에서 헌신하자, 기층 민중에서 헌신하자 이런 풍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대우에 많아.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이런 데 많고요. 90%가 그러니까 대부분 다 NL이야. 근데 PD는 주로 학계하고 지식계, 문화계, 영화예술계 이런 쪽이 많아요. PD 계열이.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근데 PD는 뭐와 결합되냐면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NL의 결정적인 패착은 농민은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데 농민한테 자꾸 집착을 한 거야. 그 생산직 노동자도 숫자는 많지만 영향력은 좀 작잖아요. 근데 노동자에 집중하니까 기본 대우는 많은데 사회적 영향력은 작아요. 근데 PD는 몇 명 안 돼. 근데 주로 교수고 판사고 그다음에 영화 예술계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PD는 이제 원래 PD는 사회주의인데 진보적 자유주의 이런 약간 뭐 페미니즘 이런 거랑 잘 결합해요. 그러면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그 87년도 이제 주사파가 석권을 하고 나서 이제 각계각층으로 퍼지잖아요. 퍼지는데 내가 이제 아까 최국 씨랑 얘기를 하다가 정리를 한 건데 1단계는 88년 90년 단계가 있어. 이때 운동의 주도권이 서울대 연고대에서 한양대 전남대로 가는데 특히 한양대가 포스트야. 그러니까 연대랑 한양대를 중심으로 주사파 연예인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안내상, 우현, 그다음에 이문식, 권혜요 이 라인이죠. 그러니까 안내상, 우현은 연대 라인이고 연대 NL이고 그다음에 이문식, 권혜요 이쪽은 한양대 NL이죠.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와 진짜 그렇게 그리고 되네요. 이 친구들이 또 뭐냐 하면은 그 좀 과격한 싸움을 했어. 안내상 같은 경우 미 문화원인가 대사관인가에 뭐 폭탄 던지고 뭐 문화원에다가 그다음에 폭탄 설치하고 이문식이나 권혜요가 전대협 진군가를 부르는 그 영상이 있어. 권혜요? 권혜요가 뭘 불렀다고요? 전대협 진군가를 불러 지가. 권혜요가. 이문식도 좀 그래. 이거 과격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이제 가고 그다음에 90년대가 넘어서면 이제 뭐 자본주의, 뭐 민족 해방 이런 게 잘 안 통하니까 영화계로 진출했던 PD가 이제 점점 뭘로 변하냐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뭐 진보적 자유주의, 페미니즘 이런 거랑 결합을 하면서
그건 NL하고는 전혀 안 어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PD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대거 이제 반체제 그 어떤 지식인들이 생겨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가 네. 봉준호 감독 영화를 많이 봤는데 기생충이니 그렇죠. 설국열차니 그런 걸 보면 뭔가 이렇게 세상을 그렇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렇죠.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세상을 보잖아. 그러네요. 이게 PD의 패러다임이에요. PD의. 그거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또 약자 그죠. 가난한 사람의 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PD 그러니까 NL 같은 경우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뭐 주체 사상 이런 건 알고 있는데 PD 같은 경우 이제 노동 쪽에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 국민들은 아니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 위주로 이렇게 뭐 운동을 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PD 계열에 대해서. 근데 PD 계열은 그럼 PD는 과연 왜 나쁜 사상이냐? 바람직하지 않은 사상이냐? 기본적으로 다 막스 레닌주의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어떤 어려운 처지를 돌보고 그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은 좋은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권익 향상도 하고 노동자의 참정권도 보장을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는 자본주의 내로 포섭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노동자가 참정권을 갖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으로 포섭이 되는데 그렇지 않.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노동조합도 만들고 뭘 하는데 그걸로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막스주의의 대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가 무슨 경제투쟁을 하고 임금 인상 투쟁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만으로 머무르면 그건 안 돼. 맨 그 얘기야. 그건 개량주의야. 그거는 뭐냐면 경제주의야.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뭘 해? 혁명을 해야 돼. 이거 때려 엎자는 거죠. 혁명을 해야 PD라는 건 그런 겁니다. 때려 엎자는 겁니다. 근데 그 혁명의 방식조차도 그냥 또 평화적인 혁명이 아니라 뭐 폭력 혁명이죠. 프롤레타리아로 프롤레타리아죠. 결국에는 이제 노동자를 이용해서 체제를 전복시키고 체제 전복이죠.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영화계 쪽으로 가면 이제 노동자가 혁명하자는 건데 노동자가 90년대가 되면 사회적 영향력이 좀 줄어들거든. 그리고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봤을 때는 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좀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은 대졸의 인텔리들이고 이 사람들은 고졸의 생산직들이거든. 그렇죠. 문화적으로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노동자를 슬쩍 버리고 거기다 사회적 소수자. 뭐 장애인이나 무슨 또 뭐 무슨 이런 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여성이나 이런 걸 갖다 놓아서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그래서 주류 질서를 뭔가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PD 영화의 특징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음험해. 뭔가 이렇게 이 기존 질서에서 좀 비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파고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와. 그게 그 취미예요. 맞습니다. 아니 본인들은 억대 뭐 몇백억대 부자이고 그렇죠. 늘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비주류들에 가 있는 거거든. 맞네요. 지식인들의 허비 의식이에요. 야 정말 이거 새삼스럽지만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정말 정말 호화스럽게 몇백억을 벌어 제끼면서 아니 항상 PD 하는 친구들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연봉 한 7, 8천 막 1억 되는 친구들이 모여서 칵테일 마시면서 혁명 얘기해. 혁명. 마리케이트를 뭐 어쨌다더니 그런 노래 불러. 얼마나 웃기는데. 맞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지금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예술계는 어떤 뭐 NL 계열, PD 계열의 어떤 뭐 영화 감독이나 이런 배우들, 이런 연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정말 장악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정말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기왕에 얘기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88년 90년에 NL이 확장되면서 나왔던 연세대 한양대 주도권을 연세대 한양대 중심의 영화계 대표적인 인물이 내가 볼 때 권혜요 이문식이고 그다음에 90년부터 2010년까지 한 20년을 풍미했던 게 저는 영화 쪽을 잘 몰라서 봉준호 감독 같이
뭔가 이렇게 PD를 연장한 거.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 소수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거가 이제 있고. 정당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네. 진보신당에 많잖아요. 근데 진보신당은 운동권 전체로 보면 거의 많이 나요. 난 진보신당을 잘 몰라. 그러니까 좀 힘이 좀 그렇게 있는 데가 아니다. 근데 영화계는 많아. 영화계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뭐 박찬욱 감독이나 박찬욱. 유수의 되게 유명한 감독들이 대부분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당원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리고 정말 네로라는 저 영화 배우들도 대부분이 다 그쪽 성향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안내상이든 뭐 안내상 같은 경우에 아까 뭐 미 문화에다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또 불발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정말 자랑스럽게 뭐 라디오 스타도 뭐 예능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뭐 영시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MC들은 빨아주고 있고 이런 게 난 이게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폭탄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은 왜 너희들 왜 독재하냐, 왜 너희들 왜 고문해서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났으면서 자기는 똑같이 폭탄을 설치해. 예를 들어서 그 폭탄이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안내상 씨 본인도 이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87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한 공격은 그러니까 폭력 시위라는 걸 그러니까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80년 광주 미문화운 사건 방화나 82년 부산 미문화운 방화 사건이나 이건 뭐냐면 5.18에 미국이 개입된 것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알리는 거야. 나는 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의 절박성이 있었고 82년부터 87년까지의 반미 투쟁들은 대부분 평화적이에요. 태극기를 몸에 휘두르고 간다거나 뭐 싸울 마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미국 문화원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한 거야. 그렇죠. 근데 87년부터 88, 89, 90년도부터 지금 안내상이 했던 싸움, 그다음에 정청래가 했던 미 대사관적 이때만 폭력 시위를 해요. 사제 폭탄을 들고 하는데 그때는 한미 관계가 매우 평화로울 때거든. 그리고 직선제가 끝난 다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유도 없고 맥락도 없는데 그걸 그렇게 해버린 거라고. 아니 근데 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안내상이 그 미 문화원에 폭탄을 설치했던 이유가 자기가 말을 하기로는 5.18 당시에 왜 미제가 왜 방관만 하고 있냐라는 이유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항상 외치는 게 반미 아닙니까? 반미고 주한미군 철수잖아요. 미국 꺼져라잖아요. 근데 왜 이때는 왜 방관하고 있냐라는 이유로 한다는 거 난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인데 5.18이 제일 대중적이니까 5.18을 그 참 이게 너무 자기네들 그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도 지금 떵떵거리고 활동하고 있고 우파 연예인들은 목소리 한 번 냈다는 이유로 완전히 지금 다 잘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볼 때 한국 영화사의 최대 그 부끄러운 행동은 2010년부터 있었던 반일 퍼레이드야. 반일 퍼레이드. 반일 영화들, 암살.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봉오동 전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가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뭐냐면 한미일 군사안보 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이 강화되는 게 기본 추세였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한 거고 반대로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또는 있지도 않은 반일 있다면은 그 2019년도인가 그 일본이 수입 금지를 하면서 있었던 갈등 그 정도밖에 없어요.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갈등이 있을 게 없죠. 지금 식민지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근데 난데없이 치마 저고리 입고 막 저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얘네들이 좌파들이 또 이런 말하는 참 너무나 슬픈 얘기지만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너무나 재미있게. 영화는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지금 대박난 영화 파묘도 어떻습니까? 뭐 이거 파묘 재밌어요? 일부러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지금 거의 1,000만 가까이 가고 있어요. 600만 돌파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화도 그 안에 내용은 결국엔 반일이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덤을 이장을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무덤 밑에 옛날 일제 시대 때 뭐 친일파의 무덤이 있었다 뭐 이런 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반일이라는 거를 정말 자기네들의 어마어마한 예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기가 막 재밌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빠져들고 거기다 반일을 얹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선동도 당하고. 와 이거 진짜 그게 좀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암살 영화를 재밌게 봤잖아요. 다 재밌게 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재밌게 봤는데 그 안에 너무 정치적 맥락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니 뭐 야인 시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요번에 최근 다시 한번 봐봤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처음부터 반일을 베이스로 깔고 가더라고. 근데 그거야. 그 당시에 반일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그나마 그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요즘 계속 모든 영화가 지금 뭐 서울의 봄이니 뭐 모든 한국 영화가 대부분 반일 아니면 뭐 전두환 정권 뭐 이런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허구를 섞어 가지고 재미있게 만들면 그게 또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울거먹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최국 씨의 도움을 받아서 최국 씨랑 민경우랑 연합을 해서 운동권과 영화예술계 이렇게 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고 좋을 것 같아요. 영화예술계는 지금 워낙 기본 많이 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연예인들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파 연예인들이 지금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선 이 좌파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속성, 실체 이런 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네요.